고도한 생활, 김애란의 소설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 시대적 배경은 80년대로 되어 있어. 그때를 살아가는 청년의 현실을 형성하는데 여기 뭐 반지하 새빵도 나오고 피아노 그것도 나와. 이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소재의 역할, 소재의 의미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피아노는 우리가 중산층의 삶을 살아갔을 때 여기 우리라는 건 나야 나, 어? 내가 중산층 만두가게 중산층 아버지 빚보증에서 망하기 전에 샀던 피아노는 중산층의 어떤 상징이라고. 잘 살았을 때의 자존심이야. 근데 지금 상황은 아버지 빚보증 때문에 집은 망하고 지금 언니의 서울 반지하 새방에 얹혀 사는 거야. 근데 여기 피아노를 가져왔단 말이지. 피아노 망해서 피아노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 주인과의 약속은 피아노를 반지하 새방에서 치지 않기로 한 게 약속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상황은 피아노를 칠 상황이 아닌데 내가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피아노를 치고 있단 말이야. 끝까지 나의 자존심, 도도함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 그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이 도도한 모습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부터 이야기하면서 맥락을 이해해보자.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 만두가게를 한 엄마는 나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고 나에게 피아노를 사준다. 피아노를 사주는 만큼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걸 중산층이고, 그때는 중산층의 대표적인 살림살이가 아이들한테 피아노를 사주는 거야. 우리도 여기 우리라는 게 나지. 나도 우리 집도 이만큼을 살았어. 라는 상징이 바로 피아노란 말이야. 나는 이따금 만두가게 안에 넌 피아노를 치고 엄마는 그 모습을 좋아한다. 그치? 우리도 중산층에 속해 있다는 어떤 자부심.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빠의 빚보증으로 집안이 망했어. 그래서 값진 물건을 팔아야 할 상황에 놓이지만 엄마는 끝까지 피아노를 팔지 않았다고. 이게 자존심이야, 일종의. 중산층으로서의 어떤 자존심, 자부심. 이 물건만은 단순히 피아노 악기가 아니란 말이야. 대학에 합격한 나는 언니가 사는 서울 반지하 새방으로 이사하게 되고 이때부터 엄마의 부탁을 받아 피아노를 가지고 반지하 새방으로 간단 말이야. 이사간 집의 집주인은 피아노를 가져온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는 집주인에게 피아노를 절대로 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이게 금기야, 금기. 이걸 어기면 안 돼. 근데 마지막 장면이 신나 그랬지, 그지? 자, 나는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컴퓨터로 학원 교재나 시험지를 만드는 알바까지 했단 말이야. 언니는 편입 준비와 알바를 하면서 고된 생활 서울살이를 이어간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기 지금 공간적 배경은 언니가 사는 서울 반지하 새방이란 말이야.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고 그렇단 말이야. 여기 지금 추가해서 얘기한다면 이 반지하 새방은 어떤 공간이냐면 반지하니까 곰팡이 같은 경우 잘 피죠. 곰팡이가 핀다고 하지, 그지? 그다음에 빗물이 들어오죠. 여기 빗물. 저기 지금 그 언니의 남자친구가 술 취해서 왔는데 피아노 의자 위에 재우잖아. 그때 내가 했던 건 빗물을 퍼낸 거였어. 그러다가 피아노를 치는 거라 그랬지. 자, 그럼 이 상황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생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을 의미하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소재는 바로 이 피아노지요. 피아노는 과거 우리가 중산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았던 집안의 안정과 집안의 성공을 의미하는 게 바로 피아노였단 말이야. 동시에 나와 엄마의 일종의 자존심 이것을 상징하는 소재다. 뭐라고? 상징이라 해서 이 소재 역할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야. 자, 본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소설의 첫 부분의 전개 한번 봅시다. 초여름이었다. 당연히 배경이 나오겠지, 그지? 자, 계절적 배경 초여름. 이게 나중에 뭐하고 맞물려 있죠? 빗물하고 여름이니까 곰팡이가 되겠지.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야. 빗물, 곰팡이. 왜? 반지하 새방이고 초여름이니까. 비가 오다가 그쳤고 다시 내렸다. 그럼 장마철인 건데 창밖 보도 위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지. 빗방울이 수많은 원을 그리며 내 머리에 아름답게 떠 있었다. 그래도 현실적 상황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지, 그지? 비는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 내리는 것 같았다. 왜? 반지하 제빵이니까. 이 반지하라는 얘기는 이 창문이 걸쳐 있지, 그지? 창문이 표면에 걸쳐 있는, 지상에 걸쳐 있는 거야. 툭툭툭 떨어지는 게 이게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 지상보다 더 아래인 지하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나는 입안에 건포도를 털어넣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건포도. 건포도는 뭐야? 포도를 말린 거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 상해? 비가 내리는 축축한 상황이죠. 축축한 상황. 그러면 건포도는 건조한 거고, 포도를 말린 게 건포도니까 축축하다. 뭐가? 반지하 색방의 현재의 그 환경은 축축하다. 뭐 이렇게 반대 의미가 돼 있는 거야. 건포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다. 그걸 먹으면 왠지 까맣게 쫄아붙는 캘리포니아 햇빛. 자, 반지하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햇빛에 대한 갈망 혹은 부족한 햇빛에 대한 반대 심리라고 생각해야지. 반대 심리로 뭐 건포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건포도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건포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햇빛과 관련시킨다면 이것은 캘리포니아 햇빛은 풍요를 상징한다. 쉽게 얘기해서 반지하가 아닌 지상 1층 2층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야. 자, 언니는 번화가에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계산대를 보는 일. 자, 알바한다 그랬지, 그지? 편입 때문에. 언니는 새벽마다 어깨에 쌀포대만한 졸음을 이고, 쌀포대만한 졸음. 비유적 표현, 무거운 졸음이죠. 학원에 갔고, 주말이면 다리 사이에 그 포대를 끼고, 그 쌀포대를 끼고, 한없이 깊은 잠을 잤다. 그럼 결국은 언니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편입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또 힘들게 학원을 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지금 요 소설 속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 현실. 녹록지 않은 현실, 젊은이의 현실. 자, 언니는 종종 예대인과 통화했다. 그는 훌쩍이며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이따금 비가 오다 그쳤고 다시 내렸다. 나는 TV 앞에 앉아 오늘의 날씨를 경청했다. 언니가 경청이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들었단 말이야. 언니가 집을 비우면 청소를 하고 손쉬운 반찬을 만들고 햇빛 알갱이가 들어있다는 합성세제로 빨래를 했다. 햇빛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그만큼 반지하에 들어오지 않는 햇빛에 대한 어떤 그 의도나 열망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햇빛 하고 있는 거야. TV에서는 그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소식을 전해왔다. 나는 플라스틱 통에 든 습기 제거제를 사다가 싱크대 안쪽 옷장, 신발장에 넣어두었다. 저축한 돈이 있으니 사소한 재해쯤이야 아무래도 좋다는 마음이 들었다. 저축한 돈,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 이거 알바에서 모은 돈이야. 사소한 재해, 이거는 지금 반지하 새빵의 장마는 어쩌면 재해일 수도 있지만 뭐 이건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사소한 재해라고 얘기한 거야. 나는 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다. 얼추 한 학기 등록금을 모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돈이 없었으면 아마 가기 싫었을 수도 있어. 일단 등록금을 모았고 사람들의 관계를 맺으며 피로 긴장을 느끼고 싶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는 얘기야. 긴장되는 옷을 입고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자, 긴장된다 그랬으니까 일종의 피로고 긴장이고, 긴장된 표정을 짓고 평판을 의식하고 사랑하고 아첨하고 농담하고 험담하고 계산적이거나 정치적인 인간도 한번 돼보고 싶어. 이게 피로하고 긴장된 삶일지라도 반지하 새방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거 상대적인 관계지, 그지?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사실 아무것도 될 수도 없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가전제품이었다. 지금 봐봐. 이 가전제품은 사람이 아니지. 즉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전제품이니까
인간관계가 그립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립다. 이 인간관계가 긴장되고 피로하다고 할지라도 학교에 가서 인간관계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주변에 뭐밖에 없다고? 가전 제품밖에 없잖아. 나는 냉장고에게 잘 보이고 전기밥통을 헐뜯고 싶지 않았다. 이건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었다. 이런 얘기야. 첫 월급을 탔을 때 누구를 만나고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할지를 몰라서 당황했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관계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면 월급 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이런 거 다 듣거나 경험을 했을 텐데 그래서 당황했던 거야.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 지금 딱 반지하 새빵의 삶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죽을 것 같아. 매일 어깨에 의자를 이고 등교하는 아이처럼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겠어. 평생 아르바이트만을 하고 살 수는 없다. 아르바이트는 나에게 매일 어깨에 의자를 이고 등교하는 아이와 같은 느낌을 주게 한다. 나 이거 평생 하고 싶지 않다. 가끔 손가락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자라는 꿈 꾸기도 한다. 나는 손가락만 진화한 인간 타자수가 되어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 라는 문장을 끊임없이 치고 있었다. 이거는 학원 아르바이트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학원 아르바이트에서 하는 일이 이거거든. 그래서 평생 아르바이트 이거 하다 죽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산더미만한 문제지를 들고 인쇄소를 찾아가면 그걸 전부 나더러 풀라는 것이었다. 나는 건포도를 오물오물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고 안도했다. 왜? 가을 되면 8월에는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가야지. 화장은 언니에게 배우고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집 밖에서 하는 걸로 해야지. 다음에는 그때가 되면 가을이란 말이야. 가을이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조금 나은 환경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다음엔 내가 오는 것처럼 다음에는 내가 오는 것처럼 지금 현실 다음에는 가을이 오고 8월이 오는 거야. 여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가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오면 옷도 사고 화장하는 것도 배우고 집 밖으로 알바도 가고 계절은 느릿느릿 지나가고 우리의 청춘은 너무 환해서 창백해졌다. 너무 환해서 창백해졌대. 결국은 이거는 현실에서 힘든 일이 계속되고 알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의 고통이라면 고통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있는 바람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청춘은 너무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 오히려 창백할 지경이었다. 이런 비아냥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위기 단어냐. 아까 발단 나오고 위기로 갔어. 전기 빼고. 자, 방안은 눅눅했다. 아까 비가 계속 내린다 했으니까. 자판을 치다가 주위를 둘러보면 습기 때문에 자글자글 이게 쭈그러진 공기가 미역처럼 나풀대며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 장마철 원래 그렇잖아. 방 안은 눅눅하고 벽 주위론 하나둘 곰팡이꽃이 피고 피아노 뒤에 벽은 상태가 더 심했다. 건반 하나라도 누르면 꼭 그 음의 파동만큼 날아올라 곳곳에 곰팡이 포자가 흩날릴 것 같은 모양이었다. 여기까지가 지금 반지하방에 대한 일종의 느낌이지 느낌. 지금 서술자 나는 반지하방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습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것 같고 뭐가 공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곰팡이꽃이 피어나고 이건 됐고요. 벽이 심각하고요. 이건 상태고요. 그 다음에 파동만이 올라가서 흩날릴 것 같은 모양이었다. 그럼 여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파랗게 친 부분 느낌이고 이번에는 노랗게 친 부분은 일종의 비유적인 묘사라고 보는데 묘사. 벽지 이런 곰팡이가 무거운 공기가 나풀되며 잠깐만 습기 때문에 여기 있다. 벽지 위론 하나둘 곰팡이꽃이 피었다. 이거 묘사. 그 다음 묘사는 피아노 벽지 상태가 더 심했다. 묘사 됐어.
그 두 가지는 묘사라고 볼 수 있어. 노란 거는 묘사, 반지하 색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다음 파란 거는 요거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느낌이다. 나는 피아노가 썩을까봐 걱정되는 거지. 피아노가 썩을까봐 걱정. 왜냐면 이게 자존심이라고 자부심이라고 했잖아. 엄마와 나의 자존심. 몇 번 마른 걸레를 닦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어. 반지하의 그 축축함을 견뎌내지 못했어. 우선 달력 몇 장을 찢어 피아노 뒷면에 덧대놓은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곧 피아노 건반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어떤가? 자, 시골에서부터 이고 온 것인데 이대로 망가지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 피아노. 시골에서 서울로 옮겨온 거야. 이고 온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 건 아니고 직접 가져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대로 망가지면 억울할 것 같아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반지하 새방에 온 다음에 피아노 연주는 안 했단 말이야. 처음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연주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거 직접 가져왔는데 피아노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축축한 반지하 새방에서 피아노가 망가지지 않은가 해가지고 어떤 날 마음을 먹고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았다. 그런 뒤 두 손으로 건반 뚜껑을 들어 올렸어. 열었어. 손 안에 익숙한 무게감이 전해왔다. 내가 알고 있는 무게감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곧 88개의 깨끗한 건반이 눈에 들어왔어. 악기는 악기답게 고요했다. 연주 직전 나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보았다. 손목에 힘을 푼 채 뭔가 부드럽게 감아지는 모양을 하고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전해졌다. 조금만 힘을 주면 원하는 소리가 날 터였다. 밖에선 공사음이 들렸다. 연주 방해하네. 공사음, 그지? 며칠 전부터 주인집을 보수하는 소리였다. 자, 근데 생각해봐. 보수하면 시끄럽잖아. 시끄럽잖아. 그러면 공사음이 막 온다는 건 나한테 일종의 소음이야, 소음 자극.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는 건 여기서 피아노 연주는 피아노가 멀쩡한지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소음 자극으로 인한 자신의 불만을 보복하는 느낌이야 라고 해석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주인집이 공사하면서 소리를 내? 시끄러워 죽겠네? 나도 피아노 소리를 내야지 이런 거야. 문득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마음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막 쳐야 될 것 같아. 한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거야. 나는 용기를 내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 도는 소리지요. 소리가 어떻게 날아다니지요? 이건 시각이잖아. 그러면 자, 소리라는 청각을 시각적인 어떤 감각을 동원해서 표현한 거죠. 왜? 사실은 소리는 볼 수 없지만 시각적으로 날아다닌다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눈으로 본다는 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감각적. 자, 그래서 시각적인 도라는 피아노 소리를 청각적인 도라는 피아노 소리를 시각적인 선을 그리며 오래 날아다니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가슴속 어떤 것이 얇게 출렁여 사그러지는 기분이 들었어. 자, 가슴속에 여태까지 서울 와가지고 연주도 못했지요. 근데 되게 알바하면서 힘들지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지요. 막 이런 응어리 같은 게 얇게 출렁거려 사그라드는 기분이었어. 좀 안정됐다는 얘기야. 도는 생각보다 오래 도하고 불었다. 나는 한음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려 눈을 감았어. 왜냐면 도 한 번 눌렀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눌렀지. 그러니까 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죠. 끝까지 느끼고 싶었던 거야.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긴장감. 그지? 자, 근데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밖에서 똑똑똑 하니까 이거 즐기려고 하고 있는, 자, 한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려 눈을 감았는데 똑똑똑 소리가 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즐기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뭐가?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는 내가 도 한음을 온전히 즐기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 정도 되겠지. 쿵쿵쿵쿵
주먹으로 4번의 소리가 났어. 나는 얼른 피아노 뚜껑을 덮었다. 왜? 집주인하고 약속했는데 안 치기로. 자, 지금 도를 쳤단 말이야. 다시 쿵쿵쿵 돌렸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주인집 식구들이었다. 체육복을 입은 남자와 그의 아내, 2아이 서 있었다. 아니, 사내 아이는 아빠와 게지마이는 엄마가 똑 닮아 있었다. 외식이라도 갔다 오는지 그들 입에는 모두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학생, 혹시 좀 전에 피아노 쳤어? 나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어. 아닌데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한 거지. 이상하다, 친 것 같은데. 주인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나는 다시 아이, 절대 아니에요, 안 쳤어요 라고 얘기했고, 주인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내가 곰팡이 얘기를 꺼내자. 자, 이거 곰팡이. 자, 곰팡이에 관련된 건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이거는 세입자한테 유리한 거잖아. 곰팡이가 너무 피었어요. 그럼 주인도 책임을 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잖아.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그러니까 지하는 원래 그래. 이건 뻔뻔하네, 그지? 말한 뒤 보통은 아이고 어떡하지? 뭐 미안한 건 아니지만 이거 같이 이거 곰팡이 없애야지 뭐 이런 주인의식 있잖아.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뻔뻔하게 지하 원래 그렇지 뭐. 말한 뒤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자, 집주인의 어떤 캐릭터 성격을 알 수 있죠. 자, 원래 그렇다,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주인으로서 무책임하다. 자, 나는 방으로 돌아가 피아노 옆에 길에 앉았다. 그런 뒤 무심코 휴대전화 폴더를 열었다. 휴대전화는 번호마다 고유한 음이 있어서 단순한 연주가 가능했다. 1번은 도, 2번은 레, 높은 음은 별표나 0을 한번 누르면 되는 식이었다. 피아노 대용이네, 그지?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그럼 이거 지금 연주하는 거잖아. 미솔미 레도시도 파, 미솔미 레도시도 렐렐레 미, 뭐 이렇게 해서 원래 그렇다라는 말을 같은 거 왠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결국 피아노 치고 싶은 걸 휴대번호의 그 숫자 번호키를 가지고 고유의 음으로 연주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왠지 나쁘다는 생각, 이거는 주인의 지하는 원래 그래요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한 거야. 저 주인이 할 소리는 아니지 뭐 이런 얘기지. 자,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다. 비 오는 장마인데 또 비가 오네. 언니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다고 했다. 벌써 퇴근했어야 하는 시간인데 정산을 잘못한 모양이다. 언니는 계산서를 정산이 잘못됐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안 맞을 경우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밤을 새울 터이다. 안 그러면 다 본인이 물어내야 되니까 뭐 이런 거야. 나는 만두 라면을 먹으며 연속극을 보고 있었다. 볼륨을 한껏 높였는데도 배우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았어. 빗소리가 그만큼 거센 거지요. 리모컨을 잡으니 뭔가 축축한 게 만져졌다. 리모컨은 축축하지 않잖아. 거기에 빗물이 리모컨에 묻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빗물은 새는 빗물이야, 알았니? 자, 반지하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리모컨을 적신 거지. 한참 손바닥을 들여다본 후에야 그것이 빗물이라는 걸 알았다. 설마 했다는 얘기야. 나는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어. 현관부터. 자, 빗물이 샜어. 이 이물질이 잔뜩 섞인 새까만 빗물이었다. 그러니까 흙탕물이란 말이야. 막 들어오는 거지. 그것이 벽지를 더럽히고 창틀 아래로 흘러내렸다. 벽면은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자, 그러면 봐봐. 검은 눈물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뭐랄까 슬픈 마음이 드는 거야. 비가 오는데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상황이야. 이 얘기는 결국 자신의 얼굴하고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알았니? 현실이 너무 슬프다. 지금 상황이 너무 슬프다. 여기 나온 서술자 나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하고 동일한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가 바로 본인의 마음이란 말이야. 허둥지둥 언니에게 빗물이 샌다고 전화를 걸었다. 언니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다. 언니는 의외로 담담했다. 지금 빗물 새는 게 한두 번이 아닌가 보지? 언니는 그런 적이 몇 번 있다고 얘기하면서 의외로 담담했다. 언니는 걸레를 닦아내면 괜찮을 거라고 말한 뒤 바쁘게 전화를 끊으면서 의외로 담담한 대답을 했다. 뭐 이런 얘기야. 결국은 여기는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큰일이 아니다. 닦아내면 된다. 괜찮을 거야. 담담하게 얘기했는데 이 담담한 얘기 속에 바쁜 듯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아까 정산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아직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죠. 그 아르바이트는 이거는 자기 수입하고 거게 되니까. 빗물은 몇 번 들어온 적 있으니까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니까 담담하게 얘기한 거야.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 섭섭해. 자,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또 한편은 안심돼. 해결책을 제시했잖아. 닦으면 된대. 별적 없대. 안심해. 섭섭해. 왜? 난 지금 되게 긴박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전화까지 걸었는데 담담하게 얘기하니까 언니의 태도가 좀 너무 반응이 썰렁하네, 건조하네. 그래서 섭섭한 거고 닦으면 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 나는 멍하니 서 있다.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렸다. 이제 뭔가를 하겠지, 그지? 자, 현관 앞 신발들을 모두 신발장에 넣고, 왜? 현관 앞부터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신발장을 넣고 컴퓨터와 TV 등 가전제품 콘센트를 뽑았고, 자, 주위에 마른 수건 몇 장을 단단히 둘러놓았고 방바닥에 고인 물은 걸레로 훔쳐내면 될 일이다. 나는 걸레로 바닥을 닦은 뒤 세면대야에 물을 짜고 훔쳐내는 일을 반복했다. 그랬더니 구정물을 화장실에 버리고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물기를 없앴다. 여기까지가 내가 빗물이 새고 있는 반지하 세파 요거에 대한 대처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지금 혼자서 이런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힘겨운 대처라고 볼 수 있어. 힘들게 빗물이 새고 있는 거에 대처하고 있는 서술자 나의 고군분투. 혼자서 막 열일하고 있는 거야.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언니의 말대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조금은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왜? 지금 빗물이 새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해결했다는 느낌 때문에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한 거야. 뿌듯한 마음이지. 한바탕 집안을 정리하고 숨을 돌리며 허리를 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잠시 휴식, 그리고 상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이 상쾌함은 빗물이 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한 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 때문에 얻은 거야. 주위를 둘러봤다. 조금 전 물기를 닦아낸 곳에 다시 또 물기가 빗물이 고였다. 아까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 지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물기를 닦아냈을 때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왜? 그 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뜻이 바로 이거야. 더 많은 양의 물이 고여 있었단 말이야. 점점 늘어난다는 거지. 나는 하얗게질려 이거죠. 자,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가 주위 눈치를 보는 듯 아직도 조그맣게 대꾸 했다. 왜? 나는 울먹이 말했다. 비와. 언니가 한숨을 쉬며 답했다. 그래, 아까도 말했잖아. 아이처럼 울먹이 훌쩍였다. 근데 자꾸 빗물이 많이 들어와 막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언니는 조용히 나를 타이르며 금방 집으로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했다. 언제 올 건데. 아까는 어른이 됐다는 뿌듯함이 느꼈는데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아직 아까 천진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지만 곧 가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러면 언니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언니가 도와줘야 되는데 하지만 곧 가겠다고. 이제 이거는 불확실한 해결책이니까 나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훔쳤다. 물은 발등까지 차올랐다. 이 상황이 심각해졌단 말이지. 빗물에서 매캐하고 비릿한 도시 냄새가 났다. 자, 그러면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이겠죠. 그러니까 서술자 나가 느끼고 있는 도시에 대한 감정, 느낌은 부정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환경도 한몫하고 있죠. 반지하 새빵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빗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자, 부정적으로 매캐하고 비슷한 도시 냄새라고 얘기한 거야. 주인집에 도움을 청할까 싶었지만 주인집 아까 캐릭터가 뭐라 했어? 무책임하고 이기적이지, 그지?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사실은. 지금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우선 컴퓨터 전선을 한 대 묶어 서랍장에 올려놨다. 아까 콘센트 뺀 거가 1차적이라면 더 안전하게 서랍장에 올려놓은 거야. 바닥에 물이 고이니까. 그리고 쓰레받기를 이용해서 빗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물은 계단과 창문을 타고 자꾸 들어왔다. 점점 심각해졌다라는 얘기야. 중약봉줄거리. 나는 집으로 돌아온 빗물을 퍼내다가 돈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전화를 받는다. 지금 빗물 퍼내고 있는데 현실 상황이 이런데 돈이 필요하다. 전화를 받는다. 얼마나 술이 취해 찾아와 현관 앞에 누운 얼마 뒤 술에 취해 찾아와 현관 앞에 누운 언니의 예전 애인을 가까스로 피아노 의자 위에 옮겨 누인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뭐라 그래? 설상가상이라고 하지. 지금 빗물이 들어와갖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데 점점점 문제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란 말이야. 도움이 안 되고. 자, 상황이 설상가상이다. 눈 위에 소리가 내린다. 미끄러운데 더 미끄럽다. 자, 결말. 여기부터 결말. 마지막 결말. 빗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 있었다. 자, 좀 선생님이 맨날 하는 말. 이 소설의 사건은 뭘까? 반지하 새방에 장마 때 비가 많이 내리고 빗물이 막 스며들고 빗물이 고이고 방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사건이란 말이야. 이 사건. 어느새 무릎파까지 심각한 정도지. 나는 피아노가 물에 잠겨 있다는 걸 깨달아서 큰일 났네. 이거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자존심인데 저대로 두다간 못 쓰게 될 게 분명하다고.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자, 느낌 나왔네. 순간 자, 물이 막 점점 차올라서 피아노가 잠기고 결국 못 쓰게 된다. 이거 할 때 쇼바를 잔뜩 올린 거 이건 개조해갖고 이렇게 그 오토바이 탑승하는 자리를 슉 올린 거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럼 결국 절망적이었다는 얘기죠. 얘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오토바이가 쇼바를 올렸다. 그리고 그 불응하고 가는 게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피아노가 물에 잠기고 못 쓰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절망적 상황을 얘기한 거야.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가 공기방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자, 아까 얘기했는데 만두가 뭐지요? 엄마가 했던 만두 가게가 바로 만두였잖아. 그 만두. 그러면 만두는 누굴 떠올리는 거야? 엄마를 떠올리는 거지. 만두 공기방울처럼 떠올랐다는 얘기는 엄마 생각이 났다는 얘기야. 피아노 망가지면 우리 엄마 완전 좌절일 텐데. 자, 언니의 영어 교재 또 컴퓨터와 활자 디귿도 아버지의 전화도 우리의 여름도 모두 하늘 위로 떠올랐다. 톡톡 터져버렸다. 자, 그럼 언니의 영어 교재 편입하는 거 컴퓨터와 활자 디귿도 그러니까 언니의 꿈이잖아. 꿈. 그 다음에 아버지의 전화 이런 것 아버지가 돈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현실이고 현실의 어떤 문제고 우리들의 여러분 이런 아르바이트로 지금 힘겨운 삶을 견뎌내는 이 시간도 모두 다 하늘 위로 떠올랐다. 톡톡 터져버렸다. 다 사라져버렸다. 망해버렸다. 뭐 이런 얘기야. 알았니? 나는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깨끗한 건반. 아직 피아노는 물에 잠기지 않았지요. 지금 물이 들어오고 빗물이 들어왔는데 아직 깨끗한 건반 하늘에 들어왔다. 건반 위에 가만 손가락을 얹어보았다. 엄지는 도, 검지는 내, 중지와 약지는 미파, 아무 힘도 주지 않았는데 어떤 하나가 긴 소리로 우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 아까 쳤던 도는 긴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날아다녔고 감각적으로 표현 다음에 레를 짚었다. 이건 일종의 연주라고 봐야 돼. 도에서 안 끝나고 계속 갔단 말이야. 사내가 자세를 들어 기역자로 눕는 모습이 보였다. 이 사내는 언니의 옛 남친이지, 그지? 나는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편안하면 안 되는데 편안하게 연주하네. 하나, 둘 손끝에서 돋아나는 음표들이 방 안에 들어온 물기가 다 먹은 것처럼 물기를 다 먹은 것처럼 눅눅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결국 빗물이 막 들어오고 고이고 무릎까지 찼는데 거기서 피아노를 연주하니까 눅눅한 음이 나오는 것 같은 이것도 역시 느낌이란 말이야. 솔미도레 미파솔라솔 물에 잠긴 페달이 뭉텅뭉텅 공기방울이 새어 들어왔다.
음이 천천히 날아올라 어우러졌다 사라졌다 미미솔 도라솔 사내의 몸에서 만두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다. 잦아지길 반복하고 검은 비가 출렁이는 반지하에서 나는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 저 모습 이게 바로 도도한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지. 끝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자신만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 현실은 고통스럽고 열악하고 남루하지만 피아노를 치는 행위 도도한 모습을 잃지 않겠다. 버티겠다는 거 일종의 버텨. 이 현실이 너무 버텨내려는 서술자 주인공 나의 행동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자존심 피아노를 끝까지 연주하고 있는 거야. 발목이 물에 잠긴 채 그는 어떤 꿈을 꾸는지 웃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빗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반지하 새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젊은이의 현실, 알바와 어떤 편입 이런 현실적 고통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잖아, 그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전공이면 전공, 꿈, 아무튼 그런 피아노 치는 모습, 연주하는 모습. 그렇다면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현실에서는 못하고요. 사실 연주하고 싶어요. 이건 소망이거든. 현실에서 못하는데 소망하고 있는 피아노 연주를 지금 나는 하고 있단 말이야. 물론 빗물이 고여들고 발목까지 차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연주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끝까지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연주하는 나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겠다는 행위가 연주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피아노는 주인집 사람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치워서는 안 되는 거였고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일은 필요하고 긴장이다. 네, 그렇지만 그게 그립다. 왜? 반지하 새방에서 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전자제품 속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내가 겪은 현실은 구체적으로 어디야? 그러면 공간적 배경이 반지하 새방. 언니의 반지하 새방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자, 도도한 생활 정리 잠깐 해보자. 이 소설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아. 분량상 단편 소설에 해당되고요. 자, 그다음에 현재 젊은이에 대해 삶은 젊은이에 대해 엄지에 살고 있는 젊은이 힘들고 가난함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 현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걸 세태소설이라고 하는 거야. 굳이 얘기한다면 세태는 세태인데 젊은이의 현실, 가난한 젊은이의 현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 내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서술자도 나고요, 주인공도 나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이라는 걸 조심해. 감각적. 아까도 얘기했는데 도하고 딱 피아노를 쳤더니 방안을 날아다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도라는 청각적인 어떤 것을 소리를 갖다가 시각적, 그러니까 이건 청각이거네.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건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감각적 표현이 아주 그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다, 그지? 그 다음에 개인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빈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라고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 즉 경제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이런 거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피아노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반지하 새방 이런 걸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걸 상징성이라고 하는 거야. 상징적인 소재, 공간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함께 동원해가지고 주제, 아까 있지 사회문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의 현실 이거 지금 어떻게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런 상징적인 소재를 동원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교과서 부분은 전개 나오고 그다음에 뛰어넘어서 위기 나오고 그다음에 뛰어서 결말이 나왔다. 그래서 전개하고 절정은 안 나왔어. 자, 이게 도도한 생활 단편 소설이었다.